이번 중간선거에서 하원이 공화당으로 다수당이 될 거다.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다. 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는 연방 하원 의석이 많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지만 상원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전망은 사실은 참 힘들다라는 이야기들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Real Clear Politics라는 데에서 본인들이 이제 분석을 해 보았더니 공화당이 52석을 차지하고 민주당이 48석을 차지할 것 같다라고 지금 예측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예측치의 내용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100개의 상원의원 자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올해 선거가 치루어지는 것은 35개 지역입니다. 35개 중에서 14주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주고요. 21개 주가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주입니다. 그럼 21개 주 공화당 상원의원 자리가 민주당으로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느냐,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서는 공화당이 그 자리를 다 지킬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치를 내놓고 있고요. 그러면 민주당 14석 중에서 공화당으로 뒤집을 수 있는 자리가 몇 개나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서는 2자리가 바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웹사이트를 제가 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하면은 좀 더 낫겠죠. 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웹사이트인데요. 이 화면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이제 현재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인데 계속 민주당이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표시한 거고요.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곳들은 지금 현재 공화당 상원의원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계속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상되는 곳들입니다. 이렇게 빗금 쳐져 있는 2개 지역, 네바다와 애리조나 이 2개 주가 지금은 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것이 공화당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표시된 지역입니다. 이렇게 표시하게 된 근거는 이런 식으로 지금 집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제 총 35개 주에서 연방 상원 선거가 펼쳐지는데 그 중에서 10개 주, 펜실베니아,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뉴햄프셔,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위스콘신, 오하이오 이렇게 한 10개 정도 주가 경합주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경합주 10곳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그동안 계속해서 몇 차례 실시가 됐었죠. 그 여론조사 실시한 것에 대한 평균치를 다 내봤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RCP Average라는 게 Real Clear Politics Average라고 그래서요. 지금까지 있었던 여론조사에 대한 평균치를 내는 것인데요.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페러먼 지금 펜실베니아 부주지사가 플러스 3.7.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유리한 것으로 나오죠. 근데 이 펜실베니아는 현직 상원의원은 패투미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입니다. 근데 이 패투미 의원이 이제 본인이 은퇴하겠다라고 하면서 공석이 되는 바람에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 경선이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이제 메흐멧 오즈 트럼프의 지지를 받고 있는 오즈 박사가 공화당 후보로 나와 있고 하지만 민주당의 이 패터먼이 3.7로 여론조사 평균에서는 앞서는 것으로 나온다 이거죠. 그런데 이 줄 끝으로 가보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GOP 홀드, 공화당이 이곳을 지키게 될 거다라고 결론을 내놓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론조사 평균은 민주당이 앞서는데 공화당이 이걸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대통령 선거를 지금 여기에 가산을 하게 된 건데요. 2020년에는 바이든이 이겼고 2018년도에는 케이시가 크게 이겼고 2016년에 클린턴이 크게 이긴 지역이다라는 거죠. 하지만은 지금 여론조사가 underestimate,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에서 지금 부족하게 빠져 있다라고 판단된 부분, 이게 이제 전체적인 추이, 변화 이런 것들을 지금 따지게 되는 건데요. 이런 요소들이 GOP 쪽으로 지금 강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다시 재조정해가지고 여론조사가 잘못된 부분들을 재조정해가지고 해보니까 오히려 오즈가 플러스 2.2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펜실베니아는 지금 오즈가 이길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집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서는. 반면에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라파엘 워녹하고 허셸 워커 이렇게 선거에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인데 라파엘 워녹 현 의원이 플러스 3.8 전체 평균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조지아주는 2016년에는 트럼프가 이겼으나 2020년에는 바이든이 살짝 이긴 부정선거가 매우 의심되는 지역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데 여론조사에 특별히 가산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워녹이 유리하다. 지금 현 의원이 자리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분석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로는 약간 불리해 보이기는 하나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지아주는 결선 투표로 가면서 허셜 워커가 좀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여기 옆에 광고가 하나 나와 있죠. 이게 Who can you trust?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허셜 워커는 거짓말했다. 그 사이 광고가 없어지나? 그리고 예, 지금 라파엘 워녹은 delivered. 이거 확인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허셜 워커한테 불리한 부정적인 광고, 라파엘 워녹을 세워주는 이런 광고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엄청난 광고 지금 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라파엘 워녹이 돈이 많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은 자금을 모아놨으니까 아직도 한 3천만 불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허셜 워커는 상대적으로 돈이 없습니다. 700만 불 정도밖에 쓸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고에서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한 영향 때문에 여론조사가 영향을 받았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서는 여론조사에 대한 가산점을 주지를 않았다.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얘기해야 되는 곳은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화당이 계속 이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메스터즈 트럼프의 지지를 받고 있는 메스터즈가 마크 켈리를 이길 것으로 지금 보인다. 재미있는 건 뭐냐면 여론조사에서 가산점을 주고 계산을 해도 마크 켈리가 플러스 1.9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마크 켈리가 이길 것처럼 나오는데 그런데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는 공화당이 이길 거다 뒤집는다라고 이렇게 딱 결론을 내버립니다. 이게 왜 이러냐 하면은요. 추이를 보면 과거에는 켈리가 앞섰는데 지금은 완전히 뒤집혀져서 여론조사 결과에도 최근 나오는 거에는 전부 다 메스터스가 굉장히 많이 따라잡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고요. 네바다주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의 락살트 후보가 지금 유리하다. 이거는 큰 문제는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뉴햄프셔는 민주당이 지금 계속 자리를 지킬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고 나머지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위스콘신, 오하이오는 공화당이 자리를 계속 지킬 것이다.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예측치로 RCP에서 프로젝션을 그렇게 한 것이고요. 지금 그냥 단순하게 여론조사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한 자리 유리하기는 하나 토스업, 그러니까 아직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지역이 한 7개 정도 지역이다 해가지고 애리조나, 조지아, 뉴햄프셔,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아까 조지아 말씀드렸지만 파란색이 아니라 빨간색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네바다나 애리조나는 지금 빨간색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펜실베니아도 빨간색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노스캐롤라이나 역시 빨간색 유지하고 위스콘신도 빨간색 유지할 가능성이 지금 큰 주들입니다. 부정선거만 없다면.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저희가 부정선거를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는 저희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제 2석을 공화당이 가져오는 정도가 아니라 한 3석 이상 공화당이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충분히 점쳐지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상원도 하원도 내년부터는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끝까지 안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부정선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어떤 변화가 갑자기 이제 뭐 한 달 좀 더 남았습니다만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개표하는 순간까지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